쉽게 말씀드리자면 도시락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풍을 가거나 야유회를 갔을 때 항상 도시락을 지참을 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 내가 원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종의 도시락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전기가 끊임없이 연결된 새로운 유비쿼터스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을 바꾸고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작은 배터리,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기를 저장한다는 개념은 19세기 초 이태리 과학자인 볼타가 개발한 볼타 전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금속판과 지금 말하는 전의 액이라고 하는 염수를 조합해서 만든 장치가 세계 최초의 배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안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볼타가 얘기한 이 이야기는 그보다 20여 년 전에 똑같은 이태리 과학자인 갈바니의 개구리 실험에서 출발합니다. 갈바니가 처음에 전지를 발견하였을 때는 개구리에 금속 막대를 집어넣었더니 전기가 통하는 것을 보고 동물이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볼타는 동물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구리에 꽂았던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무척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직관, 반박,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맞물려져 지금의 배터리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볼타가 제시했던 당시의 전지의 개념과 구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의 구조와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지의 이 4대 구성 요소가 볼타가 제시했던 전지 개념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 진보해 왔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아주 단순한 개념, 보편적인 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튬이온 기반의 2차 전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1992년 우리 회사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양산도 가장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전자제품 사업에 주력했는데 우리는 이런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2차 전지의 높은 시장 성장성을 예견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LG그룹의 부회장이었던 고 구본무 회장님께서 1992년 영국에 다녀오신 후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가 아니라 충전하며 여러 번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자동차의 주 동력원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져오신 배터리 샘플을 LG 계열사 중 하나였던 럭키금속이라는 회사에 연구해보라고 지시하셨어요. 이후 2차 전지에서 개발 프로젝트는 LG화학에서 이전받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기술은 생소한 분야였고 경험이 없던 2차 전지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꽤 모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선진국이었던 일본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는 무모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배터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회장님께서는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고 투자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라면서 직원들을 다독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대한민국이 2차 전지를 처음 시작했던 95년, 96년에는 앞선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실험과 무한히 반복되는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었을 때 배터리 선진국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프로축구단이라면 우리는 동네 조기 축구 수준이라는 말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가 뚜렷하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 1등 기술 LG화학 리튬 폴리머 전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단순히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던 수준에서 먼저 구조를 제안하고 먼저 특허를 제시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통해서 배터리 기술을 선도한다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기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은 전자산업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배터리를 전자부품으로 인식하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재입니다. 어떤 소재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배합하느냐가 성능과 용도를 결정짓는 핵심 인자입니다. 지금은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소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재 연구에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소재의 케미스트리를 잘 알고 있는 회사였기에 짧은 기간에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대한민국이 단시간에 배터리에서 선두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히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과 학계, 정부 모두가 이슈를 공유하는 민첩한 실행력, 우리 엔지니어들의 해보겠다는 열정, 남들이 5년 걸린다는 기술을 2년 만에 해내는 속도가 우리의 반복과 끈기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민과 감각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가 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화한 한국 배터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오래된 원통형부터 점점 얇고 유연해진 파우치형까지 형태는 달라도 그 안엔 끊임없이 진화해온 기술과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파우치 셀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기대 수명이 2년 정도로 짧은 대신 가볍고 작아야 하니까 에너지 밀도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용이기 때문에 무게나 부피 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보증 기간이 8년 이상이라서 장수명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배터리 같지만 실제로는 셀 하나하나가 용도에 맞게 다르게 설계된다는 점,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같은 배터리처럼 보여도 어떤 기기에 들어가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ESS처럼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동공구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그게 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셀의 개발 목적이 EV인지 ESS인지 또는 소형기기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개발하는 EV용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3년 이상 개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제품을 만들면서 설계가 바뀔 때마다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를 반복하게 됩니다. 테스트 종류도 수십 가지가 넘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EV 배터리 개발만 해도 수천 회 이상의 실험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EV양 배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델별로 고객사의 요구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차량 내부의 배터리 구조 설계도 다르고 전장 시스템 역시 다르기 때문에 모델별로 전부 별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설계가 고도화되면은 폼팩터 기준으로 한 개의 모델이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전자제품을 개발할 때는 전자제품 디자이너가 배터리를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하에서 전자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해진 배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전자제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전자제품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이 컸던 거죠. 사실상 배터리가 전자기기 제품 설계를 제한하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글로벌 IT 기업과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쪽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배터리는 항상 정해진 모양이냐? 왜 배터리는 삼각형, 하트 모양 등 다양한 형상을 제공을 못하느냐 하는 우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속에는 정형화된 배터리 형태가 창의적인 전자제품 디자인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자기기의 구조적 한계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을요. 사람이 가장 편리하게 느끼는 크기나 모양에는 분명한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처럼 수백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 기기라도 결국엔 한 손에 쏙 들어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는 마치 이제 테트리스처럼 작고 정밀하게 부품들이 맞춰져야 되고, 이렇게 또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제한된 공간 안에서 모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배터리를 디자인한 방식이에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배터리에서 이제 꼭 필요한 금속 재료가 들어가는데 코발트라는 게 들어가고, 개발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입니다. 근데 이 코발트가 당시에 이제 세계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 가격이 톤당 7만 달러를 돌파하며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거의 원재료 값이 한 200%까지 이제 폭등을 한 상황이 있었고, 만들면 만들수록 남는 게 없는, 결국엔 손해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발트는 최대한 줄이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결국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기존에 이제 안 쓰던 재료를 쓰다 보니까는 모르던 여러 가지 배터리 내부에서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초기 목표는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쓰던 원재료량을 30% 정도 치환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수십 번의 실험과 또 실패를 반복하면서 데이터가 좀 쌓이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70%까지 그 당시에 코발트를 대체하는 배터리를 만들게 되었고, 실제 제품에도 적용해서 양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100%까지도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는 수정화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흑백에서 컬러, 그다음에 사진에서 영상,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됐고요. 더 얇은 소재, 그리고 가벼운 소재로 지금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배터리는 항상 자리를 조용히 지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모든 변화에 맞춰서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무선, 이어폰,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사람들이 배터리를 의식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건 그 기술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성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조용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기술이 정체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배터리 기술이 또 다른 전쟁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더 긴 주행거리, 더 작은 크기, 더 낮은 가격, 더 안전한 배터리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실현하려면 배터리 내부 구조부터 소재, 조성, 계면, 열 제어, 충전 알고리즘까지 모두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실과 공정에서는 수천 번의 실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배터리 기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게 더 멀리, 느껴지지 않게 더 깊게 가는 기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용한 배터리 혁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채우는 기술, 보이지 않지만 매일 쓰이고 있는 에너지, 배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진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다는 건 동시에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어떤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 문서를 넘어 기술의 흐름과 산업의 기준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LG의 배터리 연구는 1992년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등록된 특허는 1999년에 분리막 특허이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04년에 SRS 분리막 특허가 탄생했어요. SRS 분리막은 얇지만 핵심적인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수명을 지키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터리의 안전성이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널리 이용되게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고에너지 밀도 전지가 개발됨에 따라 전지의 폭발 사고들이 많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부적인 충격이나 열폭주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쉽게 발화하거나 폭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산업의 판도를 바꾼 것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당시는 LG 화학이었죠.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SRS, 세라믹 코팅 분리막입니다. 극한 조건에서도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의 기본 신뢰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SRS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던 우리의 원천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보호할 전략까지 함께 세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IP R&D, 즉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 개발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기술이 완성되면 그 결과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처음부터 이 기술을 어떻게 특허로 지킬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연구를 시작해요. 덕분에 경쟁사보다 빠르게, 더 촘촘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전략을 쉽게 설명하면 겨울날 아무런 흔적이 없는 하얀 눈이 쌓인 운동장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밟지 않은 공간에 먼저 도달해서 우리가 먼저 지나간 흔적을 남겨두는 겁니다. 연구원, 특허팀, 변리사가 함께 하나의 팀이 되어서 나중에 경쟁사의 미래 제품들이 우리가 먼저 확보한 특허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발자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46 시리즈 특허는 그 중에서도 꽤 특별해요. 특허 경쟁력이 단연 1등이거든요. 46 시리즈는 직경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를 말하는데, 기존에는 18mm, 21mm 직경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커진 셈이에요. 2020년 분사 이후로 우리 회사만의 IP R&D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제대로 확립하고 그걸 46 시리즈 기술에 적용해서 특허망을 아주 촘촘하게 구축했어요. 지금은 46 시리즈 관련 특허만 해도 글로벌하게 1000건이 넘어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속속 잘 등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입니다. 약 5만 건의 특허 중
1700여 건이 내부적으로 전략특허로 분류되어 있어요. 전략특허란 경쟁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로 당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쟁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특허에는 분리막, 양극재 등과 같은 소재특허, 2층 구조 전극 설계특허, 사륙 시리즈 셀특허, 그리고 건식, 전극, 문극 같은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 모두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BMTS 배터리 매니지먼트 토탈 솔루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터리를 읽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예측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압, 온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 셀은 괜찮네, 이 셀은 열폭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네 라고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BMTS의 핵심 출발점은 안전진단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느냐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지금 이 배터리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덜어주는 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런 안전진단 기술은 셀을 직접 만드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 서비스 대상을 수상한 전기차 운전자용 배터리 관리 앱 비라이프케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앱은 BMTS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완성차에까지 정식 상품으로 런칭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뿐 아니라 EV 단기 진단 인증, 그리고 이륜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인 프로의 배터리 진단 및 관리까지 적용될 정도로 높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TS는 배터리 진단 분야에서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그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ESS와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타는 드론이나 의료기기, 선박, 로봇처럼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많은 곳에서 BMTS 기술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지금 시장에 없거나 기존 배터리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차세대 배터리의 미션입니다. 자동차에는 아직도 납축전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값싸고 더 효율적인 소듐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것, 전기차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배터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더 간단하고 더 효율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바이폴라 전지,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전고체 전지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상상이지만 근미래의 현실이 될 우리 제품과 기술입니다. 이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배터리 설계는 얼마나 오래 쓰고 얼마나 많이 저장하느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배터리는 그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과 그 환경에 맞추어 배터리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크게 만들기에는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여서 설계는 크게, 테스트는 작은 셀로 하다 보니 생각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완성돼 가는 중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상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바닷속 장비, 우주의 위성과 탐사체까지 사실상 어디든 배터리가 쓰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수소연료 전지가 우주선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도 그만큼 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는 하늘, 바다, 우주는 물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침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신발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신발은 우리의 운동 기록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발열, 보온 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는 점점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더 작게, 더 똑똑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기기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IoT를 넘어 AIoT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작고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배터리들이 실생활에 적용되면 우리가 상상만 하던 기기들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하고 더 스마트하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고 있는 에너지. 이제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품을 넘어 솔루션을 제안하는 진짜 에너지 파트너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지속 가능성과 신뢰,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넓고 더 높게 해상과 해저, 하늘과 우주까지 에너지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어디에서든 함께하는 세상. 배터리 에브리웨어.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미래입니다.